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마스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킹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연어 처리, 뭐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시퀀셜 데이터를 미니 배치 사이즈를 가지는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할 때 대단히 많이 나오는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거의 가장 기초적인 테크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 동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시점이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아직 공부하시기 전이시라면 이 마스킹의 테크닉들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인코더를 구현해 보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아직 디코더를 구현해 보지 못하셨다. 혹은 디코더를 일단 구현해 봤는데 이게 조금 어설프게 이해한 것 같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 나오는 look ahead라는 마스킹 테크닉을 잘 이해하신다면 디코딩 과정이 조금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하신 부분들은 이 마스킹을 보시고 다시 인코더, 디코더 파트를 보시고요. 반대로 마스킹 파트를 충분히 공부하신 다음에 인코더, 디코더의 실제 구현 코드를 들여다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마스킹이 왜 나오는지 우리가 두 가지 상황을 가지고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킹이 총 두 가지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뭐냐면 다음과 같은 우리가 상황을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뉴럴 네트워크에서 텐서를 오퍼레이션하는 상황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뉴럴 네트워크들은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설계할 때 그 쉐이프를 정해놓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쉐이프를 대부분 경우에 고정적으로 약속해놓고 그 쉐이프에 맞게끔 이렇게 맷 멀티플리케이션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맷 멀티플리케이션 할 때 이 앞에 파트와 이 뒤에 파트는 달라져도 상관이 없지만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쉐입은 같아야 되잖아요. 이게 같아야만 수학적으로 맷 멀티플리케이션이 그러니까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친구는 서로 상호 약속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반드시 고정되거나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미니 배치 사이즈를 고민하게 되면 그건 더욱더 같은 쉐이프를 가지고 있는 미니 배치들, 그러니까 배치들 안에 나오는 이 모든 이그젬플들은 같은 쉐이프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 상황을 일단 머리 염두에 두시고요. 조금 더 이걸 확장해 보면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가 시퀀셜 데이터라는 것 때문에 패딩이라는 개념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자, 미니 배치를 다루고 있다. 근데 미니 배치 안에 있는 모든 쉐입들은 고정되어야 된다. 그런데 시퀀셜 데이터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시퀀셜 데이터들의 각 데이터들의 길이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음처럼 나는 밥을 먹었다는 3개죠. 이건 3개예요. 근데 어제 비행기를 타고 와서는 4개가 되고요. 안녕은 2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미니 배치들, 이게 이제 하나의 미니 배치 사이즈가 B가 될 텐데 이 미니 배치 안에서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쉐입,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쉐입,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쉐입들 모두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분명히 덤이 뭔가 가짜로 뭔가를 채워줘야 되는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상황, 즉 시퀀셜 랭스를 고정시키고 미니 배치 사이즈를 고정시켰을 때 우리가 저 상황에서 이 시퀀셜 랭스에 비어있는 파트, 이 회색 파트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가짜로 채워주자. 거기서 패딩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패딩을 비어있는 걸 가지고 한다는 거가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여기 하나 더 플러스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두 가지 상황을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마스킹이라고 하는 것, 패딩이라는 것과 조금 연관이 되는 것 같다. 그럼 그 패딩이라는 것이 실제로 쓰이는 건 시퀀셜 데이터의 길이가 다른 것을 커버하기 나왔는데 또 하나 마스킹이라는 거가 튀어나오는 게 이 퓨처 아이템에 대해서도 적용되기도 합니다. 각각 상황을 하나씩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건 어텐션을 가지고 고민해야 돼요. 어텐션 상황에서 특히나 셀프 어텐션 상황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셀프 어텐션 상황에서 안녕 패딩이죠. 자, 셀프 어텐션은 나의 즉 셀프의
존재하고 있는 여러 아이템들에 대해서 나 스스로를 현재 이 친구 스스로를 쿼리로 만들고 나머지들을 쭉 그 어떤 반응성 정도를 코렐레이션 정도를 얼라이먼트 정도를 확인해 보는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을 해보는 거죠. 오케이. 안녕이라는 것과 이 친구 요거죠. 그게 안녕과 스스로니까 요거고요. 안녕과 요거를 이만큼. 근데 패딩은 사실은 계산을 하면 안 되죠. 계산이 실제 이루어지긴 하겠으나 그 계산된 값을 없애버려야 될 겁니다. 나중에는 무시해야 될 거예요. 즉 사실 여기는 invalid operation이 해당되는 건데 우리가 met multiplication 하긴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구현이 쉬워지고 그때그때 미니 패치 사이즈에 대해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계산을 하는데 나중에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패널라이즈 시켜버리겠다는 거죠. 그 개념입니다. 자, 두 번째는 future item이라는 게 나와요. future item은 디코더에 관해서 조금 이해하시면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자,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 비행기를 타고 왔어라고 해볼게요. 우리가 어제 비행기를 타고 왔어라고 하는 디코더의 인풋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따가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현재 상황은 우리의 훈련 데이터에서는 어제 비행기를 타고 왔어를 모두 다 넣어줘 버려요. 그냥. 그런데 현재 고민하고 있는 스텝은 두 번째 스텝까지예요. 여기까지. 어제 비행기를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파트, 이 친구를 쿼리로 던져주고 디코더, 트랜스포머 디코더 안에서 다시 셀프 어텐션이 벌어질 때 실제로는 아직 여기는 번역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 데이터와 인퍼런스 타임 때를 조금 그러니까 훈련 시간과 실제로 테스팅 시간은 좀 구분해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훈련 시간 때 우리가 그냥 데이터 다 넣어주고 돌린다는 거죠. 근데 돌리고 나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penalize, ignore 시켜주겠다는 거죠. 마치 이 친구처럼. 그래서 여기는 패딩을 ignore 한 것처럼 현재 시점이 내가 비행기를까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타임 T1, T2까지 벌어졌는데 T3, T4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라고 한다면 이 친구들에 대해서 마치 패딩인 것처럼 invalid operation처럼 처리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 입장에서는 얘가 ignore 돼야 되고 얘가 ignore 되도록 attention이 디코딩 레벨에서의 attention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인코더든 디코더든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에서 보시게 되면 같은 고정되어 있는 스텝 수를 가지고 여기서 쭉 열어지고 여기서 셀프 어텐션이 일어날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디코더도 여러 가지 멀티 스텝들이 있고 요것들을 가지고 안에서 셀프 어텐션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코더든 디코더든 여기서 문장의 길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문장 길이가 다른 것을 비어있는 파트를 만들어주는 게 패딩 테크닉이고 그 비어있는 파트만큼은 셀프 어텐션 과정에서 무시해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마스킹이라는 거죠. 자, 근데 그 마스킹이 패딩 마스킹이 있고 또 하나는 디코더에서 셀프 어텐션에서는 look ahead 마스킹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번역하는 이 시간축을 고민해 본다면 여기까지는 번역이 됐고 여기는 아직은 앞으로 벌어져야 될 일이다 라고 하면 이만큼을 패널라이즈 시켜서 위에서 셀프 어텐션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요 각각 padding masking, look ahead masking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패딩 마스킹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용어고요. look ahead masking은 뭐 그때그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던 논문들이나 아티클에서는 예전에 look ahead masking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부터는 그래서 구현 코드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look ahead masking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two types of masking이 있다. 우리가 사실은 마스킹 테크닉은 똑같아요. 실제 구현할 때는 정확히 같은 테크닉으로 구현될 텐데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이론적으로 좀 정리해 줘야 될 것이 padding masking과 look ahead masking이 있다. 개념적으로 정리해 보면 이것은 패드 토큰을 무시하기 위해서 나온 거다. 그리고 보통
보통 어떻게 주냐면 pad value를 0이라고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는 뭐 밥까지 하고 이게 다 마지막에가 패딩 데이터라고 한다면 얘는 1, 0, 0, 0라고 주고 나서 1이란 정보가 있으면 요 스텝은 valid한 스텝이구나. 1이란 동기 오면 이 스텝은 valid한 거구나. 이 패딩의 심벌에 대해서 000라고 보게 되면 여기 0에 해당되는 부분은 패딩이구나라는 것을 인코더 혹은 디코더에 넘겨주는 방식을 구현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자, look ahead masking은 특별히 디코더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요. 지금 보시면 이것은 future tokens를 일종의 그 각 스텝마다 무시하기 위해서 나타난 테크닉입니다. 똑같이 마스킹을 쓰고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지금 세 번째 토큰 하나, 둘, 셋 여기서 지금 세 번째 토큰까지를 번역해서 쭉 나왔다고 해봤을 때 이 친구는 유효하고 나머지는 유효하지 않은 것처럼 그 처리하는 그러한 테크닉이라는 거죠. 자, 방금 이 디코더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볼게요.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인코더에서 are like apples 라는 문장이 들어왔고 디코더는 훈련 과정입니다. 훈련 과정인 걸 꼭 명심하세요. 훈련 과정에서 보시게 되면 이 나는 사과를 좋아해 그 다음에 end of sentence라는 심볼이 있고요. 보통 훈련 과정에선 start를 넣어줘서 번역 시작이라는 시그널을 넣어주고 요게 shifted right 요렇게 한 칸씩 밀려서 들어가거든요. 요거는 이 디코더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머릿속에 딱 넣어두세요. 이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마스킹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퍼런스 타임 때 볼게요. 자, 방금 훈련 과정 보셨죠? 인퍼런스 타임 때 보시게 되면 보통 스타트 나는 스타트가 나오고 요 문장을 봐서 나는이라는 게 번역이 되는 거죠. 또 그럼 나는이 번역이 되면 나는이 여기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shifted right 돼서 그래서 I like apples와 start와 나는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즉 self attention 하고 cross attention 해서 사과를 란 말을 번역하는 거죠. 그럼 사과를 다시 다음에 돌아가고 이제는 I like apples start 나는 사과를 여기까지를 모두 총체적으로 고민해서 좋아해를 번역하는 거죠. 요렇게 언제까지 end of sentence가 나올 때까지를 수행하는 것이 디코더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자, 요것을 실제 텐서 형태로 좀 볼게요. 텐서 뷰로 보겠습니다. 텐서 뷰로. 그러면 이게 미니 배치 사이즈니까 총 3개의 배치예요. B가 3인 것을 가정해서 만든 겁니다. 요런 I like apples 나는 사과를 좋아해 I make toys 나는 장난감을 만들었어 뭐 이렇게 훈련 데이터가 있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아웃풋에다가 실제 넣어줄 때는 스타트 심벌 넣어주죠. 요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end of token을 넣어줘서 요거가 총 2가지 페어 요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만든 거예요. 나는 사과를 좋아해 and 심벌 들어가도록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요렇게 가공된 프로세싱이 되어 있는 데이터를 각각 각 심볼들을 즉 각 보캐블러리들을 특정 숫자, 특정 인티저로 바꿔줍니다. 그게 훈련 데이터 처리 과정이에요. 그렇게 되면 인코더 인풋에서 346, 357, 890을 바꿨다 해보겠습니다. 디코더 인풋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디코더 아웃풋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텐서로 바꿔놓고 나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look ahead 마스킹이 벌어지는지 볼게요. 자, 다음과 같이 디코더에서 여기입니다. 정확히 masked multi-head attention이 있고요. multi-head attention인데 여기 위쪽에서 보니까 cross attention이라고 볼 수 있네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디코더의 결과물들이 쭉 밑에서 올라올 때 거기서 penalize를 어떻게 시킬 거냐 그걸 보는 거예요. 자, 우리는 현재 세 번째 스텝 좋아해를 번역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 스텝까지는 알고 있는 거예요. 정보를. I like apples. start 나는 사과를까지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좋아해라는 것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나머지는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러면은 요 친구 yt라고 하는 친구가 얘를 예측할 때, 즉 predict y3죠. 사실은 세 번째니까 1, 2, 3이라고 하면 y3를 만들어낼 때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디펜던시가 어떻게 되죠? 의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얘는 사실 의존이 안 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직 여기 있는 데이터들은 실제로 번역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얘 친구들이 모두 패널라이즈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앞에 나온 것들은, 즉 앞에 look ahead 되어 있는 것들은 마스킹을 해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요 삼각형 형태 여기만큼만 고려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구현할까? 그 부분 좀 살펴볼게요. 자, 실제 계산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예제들은 제가 여기 그 소스로 제가 표시해 놓았던 요 아래 블로그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밝힙니다. 자, 우리는 robot must obey orders라고 하는 번역 문장이 있다 해볼게요. 실제 번역되고 하는 디코더 타임에서의 그 번역 문장이 있다고 하고요. 그 상황에서 순차적으로 robot must obey orders라는 것들을 셀프 어텐션 하게 될 텐데 타임 스텝을 고려해서 한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을 놓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처음에 첫 로봇을 번역할 때를 보게 되면 로봇이라는 그 하나의 쿼리에 대해서 이 must obey orders는 모두가 반영이 안 돼야 되겠죠. 자, 지금 이 표를 보시는 분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쿼리즈가 로봇이라는 쿼리와 로봇 must obey orders를 모두 셀프 어텐션 해볼 때의 결과가 요겁니다. 요거예요. 마찬가지로 orders라고 하는 게 쿼리가 되었을 때 orders와 multiple items, robot must obey orders를 복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여러 번 살펴봤을 때 이렇게 그 결과가 즉 그 얼라이먼트 정도 혹은 어텐션 스코어즈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요 표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각 타임 스텝별로 보시게 되면 로봇 must obey orders라고 하는 마지막 문장이 번역될 때까지 총 4번이 필요하겠죠. 로봇 번역되고 로봇이라는 정보를 이용해서 다시 must 번역되고 로봇 must 이용해서 obey가 번역되고 robot must obey까지 이용해서 orders라는 걸 번역할 텐데 각각의 타임 스텝을 보게 되면 T1, T2, T3, T4를 놓고 봤을 때 T1 상황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로봇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래서 0.11 얘만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한 그림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친구들 제가 표시해 놓은 이 파트들은 나중에는 없어져 버려야 될 거예요. 없어져 버려야 될 거예요. 자, 이제 편의상 여기에 스타트 심볼 같은 거 다 빼놨습니다. 여기가 다 없어져 버려야 우리가 되는 거죠. 저것을 다시 이 판으로 옮겨놓고 보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before softmax, before softmax가 이렇게 생겼다면 얘를 일단은 마스킹을 한다는 겁니다. 마스킹을 해야 되는 게 이 파트가 마스킹 돼야 되겠죠? 여기 요만큼, 요 삼각형, 이렇게 큰 삼각형만큼을 실제 소프트맥스 들어가서 확률 값을 만들 때 확률 형태의 0과 1 사이 값을 만들 때는 무시가 되도록 충분히 작은 값을 채워준다는 거죠. 이렇게 작은 값, 작은 값, 작은 값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방금 만들어진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소프트맥스를 씌워주게 되면 이 방향으로 그죠? 그러니까 멀티플 아이템이 이렇게 구분돼, 그러니까 오른쪽 축으로 이렇게 쭉 돼 있으니까 아이템 1, 아이템 2, 아이템 3, 아이템 4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축으로 셀프 어텐션 그 소프트맥스를 해주게 되면 확률값이 튀어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정보 요만큼들은 어텐션 스코어가 제로가 나오고 각 스텝마다 고려해야 될 것.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가 여기를 지금 주인공으로 생각한다면 이 친구를 번역할 때 혹은 여기 타임 스텝에서의
멀티 헤드 어텐션을 한 때 멀티플 아이템들에 대한 어텐션 스코어들 어떻게 될 거냐? 얘들은 무시가 될 거고요. 요렇게 해서 0.3은 0.35, 0.34가 된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look ahead masking을 적용한 self attention이고요. look ahead와 self attention이 동시에 적용되어 있는 것이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아키텍처에 적용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디코더, 트랜스포머 디코더는 여전히 셀프 어텐션입니다. 셀프 어텐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뭘 하려고 하냐면 all sub-layers output.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디코더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디코더 안에 이 디코더 하나가 있으면 이 안에를 조금 열어보면 밑에 엄청나게 쌓여져 있는 하나의 레이어, 또 레이어가 쌓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계속 같은 결과들이 올라올 텐데 계산된 값들이 거기서 내가 현재 관심 있어 하는 그 타임 스텝을 제외한 앞쪽에 있는 정보만 놔두고 뒤에 건 싹 무시해 줘야 되잖아요. 이 무시해 주는 테크닉들이 매 타임 스텝마다 모든 레이어마다 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 쓰이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마스킹과 그러니까 그 패딩 마스킹과 루커 헤드 마스킹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